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열린마당입니다. 네, 열린마당 오늘은 알쏭달쏭 OX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녀노소 빼놓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의 그 장보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장보기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생각하면 은근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장보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많이 신경 쓰기도 합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네.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 너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인증부터 그리고 외국산, 국내산 비교하는 방법까지 모두 종합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하지 않은 저도 오늘 함께하면 똑똑해질 수 있는 건가요? 1시간 지나보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는군요. 네, 요즘 그리고 특히나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시간을 계기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이 안전한 건지 믿을만한 건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두 분 함께 하실 텐데 아마 이 오늘 패널 두 분도 저처럼 뭐 장보기를 똘똘하게 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시죠,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집에서 하는 그런 그 간단한 요리들은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장을 보러 가면 꼼꼼하게 못 봐요. 왜 그러냐면 가면은 거기 아주머니들 막 인사하다 보면 정신없어요.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인사하다 보니까 제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가져온 물론 이제 그 마트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시니까 괜찮긴 한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콩나물을 사갖고 왔는데 콩나물에가 수입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누군가가 이 표를 잘못 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국산이라고 먹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똘똘하게 장을 못 봐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김산옥 씨만 따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콩나물이 있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외국산. 외국산. 그렇습니다. 저를 믿으신 건 굉장히 곤란하고. 저도 뭐 먹는 거는 좋아합니다만 느낌대로 마트에서 시장을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은 느낌대로 이렇게 퀴즈를 맞춰볼까 생각합니다. 네. 예. 난감하겠죠 오늘? 네.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신뢰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데 오늘 뭐 두 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늘 자주 듣고 자주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귀만 쫑긋 세우시면 다 맞힐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네. 또 문제로 만나면 굉장히 알쏭달쏭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문제 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원산지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동단속팀장 윤민철입니다. 오늘 소비자, 또 생산자, 그리고 영업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네. 꼭 필요한 정보를 제가 알기 쉽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지호님. 네, 안녕하세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온 김지호입니다. 네. 네, 저도 팀장님과 같이 기동단속팀에서 같이 원산지 조사 업무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선배님이신 건가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렇죠. 네, 저희가 네. 그 같은 팀이신 네. 거죠? 제가 팀장이고요. 네. 팀원이어서 함께 단속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니 자리에서 함께 제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농산물 관리원은 인물 위주로 뽑으신가 봐요. 네. 아니 정말 출중하십니다. 두 분 다. 김사동님,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힌트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주세요. 윤민철 팀장님께서 기동 단속 팀장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단어만 보면은요 현장에 느닷없이 가서 단속하고 뭐 벌금 매기고 이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업무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나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이면서 네. 경찰 업무도 같이 이제 수행하는 특별 사법 경찰관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멋있다. 어떤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경찰 업무를 하는 일반 행정 공무원들을 이제 특별 사법 경찰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장 단속도 하고 네. 수사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압수수색도 하고 어머, 구속 수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을 하다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저희 나름대로는 또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접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고 네. 성취감도 느끼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셨군요. 저 손 떨리고 있잖아요 지금. 기동 단속팀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해서 무서워서. 네. 김지원님 어떠세요? 이렇게 단속하시다 보면 판매하시는 분들과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단속 업무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가 종종도 아니고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장님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조금 갈등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이제 무서울 때는 이제 든든한 팀장님 계시니까 네. 같이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저 사장님의 마음이었으면 어땠을까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거기에서도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판매하시는 분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요 팀장님 네. 그런 갈등 상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지금 제 이미지가 혹시 어떤가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선한 무섭나요? 눈빛을 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냉정하게 딱 결단을 네. 하실까 저는 좀 약간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네. 그걸 최대한 10분 활용해가지고요. 네. 단속 현장에서 사실은 요즘 단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친절하고 또 공정하고 최대한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려도 그냥 바로 그냥 그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벌금을 네. 처분하기 벌금이나, 전에 훈방 네. 예? 이런 거 잘 하세요? 아니 그런 것도 원래 있지 않습니까? 원래. 네. 사실은 이제 지도하고 네, 홍보도 지도하고. 하고 네.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그런 일들도 많이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또 기동 단속 팀이기 때문에 얄짤없이. 단속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예. 법을 또 위반한 경우에는 또 원칙대로 또 조사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어떻게 업무들이 이제 처리가 되고 네.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잘못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발이 되게 되면 네. 저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불안한 마음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덜 느끼시도록 저희가 자세하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또 부드럽게 설명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압수수색하고 장부 털고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김전님 어떠십니까? 저 팀장님의 저런 훌륭한 저런 노하우나 전력들이 많은 일에 도움이 되세요? 네, 많이 되고 아. 그 저도 이제 따라하려고 네, 부드러운 이미지를 예.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전히 네. 부드럽게 압수수색을 하시는 걸로.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열린마당에서 전해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소비자도 물론이고 네. 판매자분들도 당황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알쏭달쏭 OX 오늘은 슬기로운 소비자 생활을 주제로 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준비한 문제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윤민철 팀장님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식당과 마트 등 시중에 공급되는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단면의 길이가 외국산보다 길다. 어메 너무하네. 저를 어떻게 안다요? 생각지도 못했던 야, 와 저희들도 방송 준비하면서 첫 번째 문제가 이럴 줄 단면의 몰랐습니다. 난감합니다. 마트에 가면은 삼겹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가 실제로 국산과 외국산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번 문제는요, 실제로 삼겹살을 보고 여러분 푸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자, 저희 삼겹살 좀 넣어주시겠어요? 패널 앞쪽에 실제 외국산 오. 그리고 국내산 삼겹살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삼겹살 구워서 먹을 때 외에는 이렇게 자세히 삼겹살을 들여다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삼겹살을 구워서 먹어만 봤지 굽기 전에 이렇게 자세히 언제 봤겠어요. 저 두 분의 표정만 보면 삼겹살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백과사전 보는 표정이 있어요. 아니 근데
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길이만 살짝 다르게 여기가 해놓고. 길잖아 이게. 아니 그니까. 네. 근데 그 좀 모양을 보고도 좀 판단을 해보려고 했으나 모양은 모양을 봐서는 안 되고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네. 문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삼겹살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요. 식당과 마트 등 시중에 공급되는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단면의 길이가 외국산보다 길다. 길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산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O예요. 그쵸. 국산이 길다. 네. 생각하셨으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오, 두 두 분의 분은 O X를 드셨고요. 다섯 분이고요. 네. 아니 자, 감독님과 김산웅님 두 분 다 이제 의견은 같으신데 감독님은 자신하셨잖아요. 예. 왜 O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그 칼 길이라든가 이 자를 때 그 외국산하고 국산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자르고 나면은 국산이 이렇게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칼 제가 때문에요? 이게 뭐야 이렇게 그 칼질할 때. 네. 예. 그래서 만들 때 가공할 때.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가공 칼이 우리나라 것이 이게 길답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장비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아무튼 뭐 제가 합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김선웅님은요? 저는요 왜 또 저는요? 정말 정확하게 어제 네. 아이들 데리고 펜션을 갔었어요. 네. 근데 삼겹살을 제가 3팩 샀습니다. 네. 3팩 사가지고 고기 불판에 떠는데 느낌이 별로 길다. 전 국산을 샀거든요. 네. 진짜 정확하게. 그래서 뭐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불판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너무 길어서. 네. 근데 저 분명히 국산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네. 어제 먹었던 그 경험대로 길다로 정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경험을 했던 어제. 김산웅님이 못 맞출 리가 없네요. 맞아요.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국내산 삼겹살 구울 때는 너무 길어서 혼자 못 뒤집는 거예요? 아니, 잘라야죠. 둘이 뒤집는 거 아니고 잘라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X다, 정답이. 그러면 어제 삼겹살 산 곳에 가서 따져야지. 그렇지. 어. 맞아. 정답을 확인해 봐야죠. 진짜 애매한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주셨어요. 네. 얄궂게! 알쏭달쏭이네, 팀장님, 알쏭달쏭. 알려주시죠. 정답은요? 정답은 뭘까요? 진짜.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실제 길어요. 오, 설명을 좀 자,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김성환 감독님께서 거의 말씀하신 게 80% 이상 아, 진짜예요? 정답입니다. 오. 네, 우와.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잘 하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은 했는데 네. 기대 이상이십니다. 어.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국산 지금 보여드린 걸 보시면 더 비교가 쉬우실 텐데요. 국산 이렇게 긴 게 국산이고요. 이게 국산이에요. 네, 이렇게 짧은 게 외국산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재드려야겠다. 아니, 근데 이만큼 길어버려, 이만큼. 길어요, 근데. 네. 근데 진짜 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이가 차이 나는 게 맞아요? 그 말씀하신 80% 맞았는데 20% 틀린 게 칼 말씀이십니다. 칼 칼은 때문에 아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 네. 칼 길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작업하는 작업하는 그 방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산하고 외국산의 이 삼겹살 길이 차이가 이렇게 길이로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국산과 외국산을 두 개를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이건 좀 더 짧고 얘는 좀 더 길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만 놓고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단속하는 그 방법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무슨 키트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육안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차이점만 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개발하셨어요? 저희 기관에서 개발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단은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일단 제가 설명을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삼겹살에 살코기 부분이 아주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잘라놨는데요. 이렇게 살코기를 아주 여기 조금을 저희 잘라서 넣습니다. 거기다 네. 넣고 네.
그럼 무슨 씨앗 같은 걸 넣으실까요? 씨앗이 있습니다. 아, 그 들어있나요? 안에? 네네네. 아. 씨앗이 들어있는 통 안에 네. 네, 이 살코기를 넣게 되면은요. 네. 네. 약 한 5분 정도 네. 예. 시간이 지나면 네. 결과가 현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 정도 살코기를 떼서 네. 검사를 하시는군요. 그 하는 모습만 봐서는 저희 코로나 검사했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약간 우리 코로나 키트하고 네. 유사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개발을 해서 이 착안을 한 그 내용은 돼지 열병 저희 그 예방 접종을 하거든요. 아. 네, 백신 접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국내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형성돼 있고, 네. 네, 외국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수입 위생 조건에 그 백신 미접종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산은 항체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음. 국산은 항체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키트에 2줄로 나오고요. 어. 네. 외국산은 항체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네. 키트에 한 줄로만 표시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확인 결과물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네. 예. 지금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네. 잘 시약을 그 적용을 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5분 후에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저렇게 꼼꼼하게 단속을 하시는 뭐 틀림없이 믿고 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저 또 씨앗 안에 외국산 고기가 들어가면 고기가 괴로워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 문제 좀 예, 빨리 알겠습니다. 만나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문제 또 가볼 텐데요. 네. 자, 김지호 국내산, 주무관님 네. 또 다음 문제 좀 내주시죠. 네. 네. 삼계탕에 들어가는 황기는 100색에 가까운 것이 국산이다. 야, 오늘 어렵다. 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자, 문제 다시 드립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황기는 예. 100색에 가까운 것이 국산이다. 황기가 삼계탕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아, 들어가요. 그래요? 네. 들어간다니까. 백색은 인삼 아니었어요? 아니 황기도 그때 들어가요. 네, 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여름에 네. 복날이 많잖아요. 3번 있잖아요. 초복, 그렇죠. 중복, 말복이 백색, 있어서 가까운 삼계탕을 국산이다. 댁에서도 만들어서 드실 것이고 식당에 가서도 드실 텐데 황기가 들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황기가 들어가기는 가는데 그것이 백색인 것이 국산이다라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역시 이것도 첫 번째 문제처럼 저희가 보여드렸거든요. 앞에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이게 이렇게 황기예요. 약간 멀리서만 황기인데. 봐도 좀 하얀 게 야. 보이긴 하네요. 냄새는 왜 맡으세요, 사동님? 아니, 문유만 주부라고 하시면서 되게 주부 같아 보이시는데요. 자, 고민하셨으면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색에 가까운 것이 그냥 국산이다. 백색에 국산이다. 가까운 것이 아. 국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돼요. 정말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분 빼고 나머지 분 전부 다 X예요. 오. 한 분만 오를 드시. 우와. 자, 감독님 설명 듣겠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우리 네. 저 산욱 씨부터 설명을 좀 한번 그래요? 네네. 느낌적으로. 아니, 근데 백색은요, 예. 그 뭔가 껍데기를 막 벗겨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산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수출을 좀 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껍데기를 좀 벗겨가지고 좀 깨끗해 보여야 좀 잘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목욕제기를 굉장히 깨끗하게 한 것 같고 우리나라 거는 그 땅에서 이제 딱 걷어들여서 말리기만 한 좀 이렇게 세척만 잠깐 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놀이끼리 한 게 국산일 것 국산이다. 상당히 같다라는 생각이 설득력이 듭니다만 있어요. 윤민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좀 얘기 좀 해줘요. 자, 감독님 아니, 사실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수입품은 역시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서 들어와야 수입품이 네. 통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더 백색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이론은 지금 거의 똑같아요. 들어오려면은 이게 깨끗하게 세척을 잘해야 되고 잘 껍데기 벗겨야 돼가지고 깨끗하게 해와야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통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예. 방청객 어머니들 중에 내가 든 것이 정답이다 확신하신 분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저분 유일하게 O를 드셨던 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마이크 좀 예.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얘기 들어야죠.
댁에서 삼계탕 좀 많이 만드셨나요? 아, 좀 만들어 먹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못 들었어요. 실은 오로 들려고 했는데 혹시 혼자만 오 드셔서 부끄러우셔서 아니, 지금 아니, 하시는 아니요. 말씀 아닌가요? 아니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X다. 예, 예. 왜 X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들러보니까 아는구나. 잘못 들었어요. 제가. 아니 그 이유가 아, 이유가요. 네. 아, 오를 들어야 되는데 이유는 그냥 우리나라 황기는 약간 노란색. 역시 같은 의견이시군요. 예, 약간 네. 노란색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그냥 조금- 오로 밀고 가실 생각은 없어요? 가고 싶어요. 가세요 그냥 쭉. 근데 저는 OX를 아니요, 드시는 저는 그냥 건 X로 하고 싶어요, 실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아무튼 잘못 드셨고 네. 국산 정말 이게 국내산을 조금 노르스름한 색이 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환기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 드시길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뭐예요? 네. 여기 앞-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빨리 보양 내려야지. 음식으로 삼계탕 드실 때 약재로 황기 많이 넣으시는데요. 이렇게 실물로 보시는 거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봐요. 처음 네, 봐요. 백색에 가까운 것이 국산이고 노르스름한 게 외국산입니다. 아, 그래요. 또 이게 아래에 붙은 내두 부분이 달려 있는 것이 국산이고 이제 안 달려 있는 것이 많은 게 외국산인데요. 이거 내두 유무 차이나 이런 색깔 차이는 가공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가공 과정에서 차이가 오는 거고요. 또 생육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모양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국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고 잔뿌리가 많은데 외국산은 짧고 잔뿌리가 없습니다. 모양도 좀 봤어야 되는데. 근데 주무관님 환기가 들어간 삼계탕을 먹을 때 삼계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때 사실 때. 주부들께서 장 보실 때 유독 더 하얗고 얘는 좀 유독 더 노르스름하다 하셨을 때 하얀 게 흰색이 가까운 게 국내산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여기서 잘못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러네. 아마 네. 저희가 과거에도 국내산과 외국산 비교할 때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당근 한번 한 적 있죠. 당근 하셨죠. 네. 당근이 주변에 흙이 묻어 있지 않고 매끈하고 깨끗한 게 그게 중국산 혹은 수입산 그러니까 외국산이었거든요. 아마 그 생각하시면서 푸셨으면 제가 조금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지금에 와서야 예, 예. 네.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아까 그 저희가 고기 키트에 넣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변화가 생겼을까요? 나오나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국산인데요. 자, 네네. 앞으로 이렇게 팀장님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만 앞쪽으로 내주세요. 보이시게 네네. 돼. 두 줄이 보이시나요? 아, 두 줄인 게 네. 국산이 두 줄입니다. 네. 그게 아까 중국산 국내산이고 뜯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는 앞쪽으로 네, 그리고 보여 있어요. 아, 네. 다시 두 개 넣었구나. 외국산입니다. 예. 한 줄만 가는 게 외국산이고, 네. 현장에서 이렇게 검사하시면 그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신뢰가 잘 가게끔 속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먹는 삼계탕에 황기 말고도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품목 있죠. 네. 대추도 많이 대추. 들어가는데 대추도 주무관님 네. 그 수입해서 오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추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준비했거든요. 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국산이고 오른쪽이 외국산이에요. 차이를 구별 보시면 못하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요거는 향을 맡아보시면 구분이 좀 쉬운데요. 국산 같은 경우에는 수확한 다음에 바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되게 고유의 향이 강하고 꼭지도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수입되는 거는 바로 수입된 다음에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보세 창고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아. 몇 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걸 구매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이제 향이 날아가고 묵은내가 나고 또 이제 꼭지도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또 유통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외국산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국내산이 조금 더 주름이 많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 아니, 봐도 조금 잘 모르겠어서. 외국산이 좀 통통해 보여요. 조금 더 동그랗습니다. 외국산이 그리고 어. 국내산이 조금 더 타원형에 가까운 그런 모양. 꼭지가 더 좀 더 많이 붙어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유통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여름에 많이 마시는 차 중에 하나가 오미자 차잖아요. 맞아요. 오미자도 준비해 오신 것 오미자도 같은데요. 여기 네, 설명 좀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오미자도 새콤달콤해서 여름에 차로 많이 드시는데 네. 왼쪽에 이쪽에 보이시는 게 국내산.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밝은 선홍빛을 띠는 것이 국내산이고 옆에 검붉은 색을 띠는 것이 외국산이에요. 아까 삼겹살과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네, 맞아요. 국내산. 국내산. 네. 김지호님 가까이 있는 게 외국산. 네. 좀 더 많이 붉은 색을 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대추처럼 외국산은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고 이제 과육이 마르다 보니까 씨가 튀어나온 나달이 더 훨씬 많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네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하는데 가끔은 아는 게 병이야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할 때 아니, 있잖아요. 우리 국악인들은 오미자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죠. 오미자가 목에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오미자 차를 항상 끓여가지고 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많이 마시는데 제가 항상 끓여 먹었던 거는 조금 약간 시큼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외국산을 드셨던 거예요. 외국산을 먹었을까요? 네. 국내산 드시면 소리가 더 잘 나올겠죠? 여기서 더 잘 나면 어떡하나? 대상 받으셔야지 뭘 어떡하나. 자, 그런데 이제 두 분께서는 현장에 나가셨을 때 늘 그런 직업병이 있는데 직업병 키워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일단 돌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팀장님? 네.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직원들끼리 직업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회식을 하러 식당을 가더라도 식당을 가면 메뉴를 먼저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네.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원산지가 어디에 표시가 돼 있나 잘 돼 있나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고기를 네. 돌린다. 그리고 메뉴판을 봤더라도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고 메뉴판에 있는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 확인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음료나 주류 같은 거를 먹더라도 그냥 먹지를 저희들은 못하고요. 항상 제품을 돌려가지고 뒤에 표시상에 원산지가 잘 표시되어 있는지, 와. 네, 맞는지 틀린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네. 하게 돼서 네. 약간 그런 직업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런 직업병 덕분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은 뭐 가자마자 메뉴판에 가격을 먼저 확인하는데 뭐 아니 근데 그날 음식은 다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대사나 참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농산물 그 품질 관련 직원들이 평소에 늘 외치는 표가 있다면서요? 네. 뭐예요?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그래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잘 표시해서 판매를 하셔야 하고 또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은 꼼꼼하게 어디서 왔는지 확인을 하고 또 사시라고 이런 표를 외칩니다. 아니 직원들만 외치는 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팔 때는 원산지 원산지 표시.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좋습니다. 해볼까요? 네. 자, 두 분요? 하나 둘 셋.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살 때는 원산지 확인. 네. 공익 광고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만나볼까요? 무서워서 이거. 자, 이번에 원산지 표시 계속해서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윤민철 팀장님, 예.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영수증에만 해도 된다. 와, 팀장님, 와, 문제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고민 많이 하신 게 배달 역력하게 음식, 티가 나는데. 배달 음식이네요. 자, 일단 여기 소비자 배달 입장에서는 음식이네. 배달 음식을 받으면 영수증을 버린다 먼저 하거든요. 영수증 확인 안 하거든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죠. 아니 저는 영수증 버리고 말고 없이 그냥 먹는 게 네, 우선이죠. 맞아요. 그 언제 영수증 확인하고 그 원산지 배달도 이게 원산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와, 참 새롭게. 오늘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와. 지금. 예, 문제 다시 드릴게요.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영수증에만 해도 된다.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요? 그렇대요.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고민하셨으면 그러면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문제 다시 드릴게요. 예.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영수증에만 해도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다른 곳에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분명히 됩니다. 한국어로 들리시는데 머릿속은 외국어 같죠. 자, 고민하셨으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의견이 반반 나뉘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김산옥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드시느라고 바빠서.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가 다 있어요? 있죠. 왜 없습니까? 영수증에? 있다가요. 그럼 영수증에다 표시를 어디다 표시를 합니까? 원산지 표시를 왜 거기다 해요? 뭐 그럼 조리된 음식에다 어디다가 도장 찍어요? 그럴 수는 없지 두 분이 않습니까? 싸우시라고 드린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그래요? 아니 말이 좀 안 돼서 제가 지금. 아니 왜냐면 식당 가서 이제 배달 음식이긴 하나 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배달 음식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면 영수증에 해야 되는데 영수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아니요.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저기 그 문제가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예요. 그니까요. 근데 배달 음식에 어디다가 이것을 도장을 배달 찍어요? 음식. 피자 우기다 도장을 찍어요? 아, 그런 일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해석하셨군요. 네. 오, 신빙성 높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영수증을 봐야 이게 어디 건지를 알 수 그렇군요. 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배달 음식은 포장 용기 할 수는 없고 배달하는 분의 헬멧에 찍고 가면 안 돼요? 헬멧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영수증에만 찍어야 아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배달 음식은 이제 의뢰 그냥 음식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문할 때 원산지가 어딥니까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걸로. 예? 일단은 이거 들어봐요. 아니 이거. 근데 네. 하여튼 뭐 영수증에는 못 본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달 음식 시키면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배달 앱에서 앱으로 하는데. 확인하고 아마 주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앱에- 굉장히 헷갈리네요.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답 정답은요? 알려주시죠. 정답은 O입니다. 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진짜 너무 깜짝 놀라는 감독님 일이- 설명? 네, 맞습니다. 네. 네. 감독님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한데요. 오. 사실은 배달 음식도 포장재에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원칙은 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배달 음식 받아보면은 이렇게 그냥 동그란 그 플라스틱 그렇죠. 용기도 있고 일회용기. 이렇게 용기가 오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아. 영수증 또는 스티커 또는 전단 등의 원산지 표시만 해도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해 인정을 드립니다.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안 하면요? 아무데도 안 하면. 아무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 들어가요. 기동 단속 조사. 팀장님이 가셔서 이제 또 과태료 물고 검사하시는 거죠. 아. 네. 이제 원산지 표기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벌금, 네. 과태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모르죠. 그건. 아니 저는 영수증 뭐 표시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는. 저도요. 그렇죠. 그 아주 새로운 걸 원산지 알았습니다. 표시가 이제 조금 전에 뭐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배달 음식에는 이제 영수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음성으로도 가능하다면서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은 원산지 표시는 지금 현재는 문자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공품 같은 거 사시면 뒤에 표시 사항에 보시면 이제 원료명하고 원산지를 이렇게 같이 문자로 표시하는데 네. 그 문자로 사실은 이걸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력이 좀 안 좋으시거나 네, 네. 너무 고령이셔가지고 글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남 지원에서 전국 최초로 올해 그 원산지를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야. 조금 전에 그 삼겹살 국내산 외국산 그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네 준비했는데요. 네. 네. 일단 자, 원산지 지금, 표시를 네,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네네. 저희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보시면 뒤쪽에 QR QR 코드. 코드가 QR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네. 이 QR 코드를 그냥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네. 음성으로 원산지가 나옵니다. 네, 바로 그래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스캔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치를 갖고 오셨는데 이 김치가 안녕하세요. 국내산인지 저희 한국농협 김치조합 공동사업법인 전남지사에서 제조되는 김치류의 농산물은 100% 국산을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야. 네,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해서 원산지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광주 전남에서 8개 업체가 지금 네. 참여하고 있고 오. 저희는 향후 20개 업체까지 20개 업체까지 올해 이렇게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유, 이야. 엄청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야. 저희들의 안전한 밥상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아니 전남본부가 진짜 일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전남본부에서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야 전남본부. 그 팀장님 또 영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네, 또 그래서 돈 들어 가시는 거 지난번에 아니에요? 방송 나오셨던 분께서 영전하셨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잘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다가 다음 끼니 배고파서 빨리 다음 끼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집단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이나 구내식당에만 하면 된다. 조금 전에 영수증에만 해도 된다. 이어서 2탄입니다.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를 어디다 하죠? 영업장이나 구내식당에만 하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요. 이게. 예. 문제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제가 어린이집 보고 유치원을 가봤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아니,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에도 예. 집단급식소가 있잖아요. 집단급식소. 네네. 자, 문제. 저희 방송국의 구층도 식당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생각났네요. 생각하시면 이제 예, 제가 그런 엊그저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인타운에 제가 배식 그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맞다. 이렇게 하셔놓고 틀리면 얼마나 부끄러우세요. 그러죠. 그러죠. 자, 문제 다시 일 드립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집단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이나 구내식당에만 하면 된다. 자 고민하셨으면 저희 바로 정답 너무 애매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웬일로 전원 전원에 X. 쓰셨어요. 자 감독님 설명 듣겠습니다. 특히나 이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 특히나 음식을 조심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곳곳에 이 지금 말씀은 영업장이나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조리하는 조리업장부터 시작을 해서 곳곳에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안심하고 사람들이 그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니 영업장이나 구내식당 말고 또 어디다가 표시를 해요?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요거 말고 또 다른 데 표시할 곳이 또 어디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얼핏 스쳐간 기억으로는 유치원 다닐 때요. 그 집에 이번 달에는 뭐 어떤 음식이 나옵니다. 저희가 날라와요. 메뉴표. 그 밑에 원산지 표시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거기다 하면 돼요. 어머, 네, 거기다 하면 됩니다. 왜 제 숟가락을 얹으세요 저한테? 아니, 저도 지금 X를 했잖아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전원 다 맞춰주셨고 네. 설명은 어땠습니까? 설명도 김산옥 선생님 거의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덧붙여 주시죠. 네, 우선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는 그 영업소 내부에는 당연히 월간 메뉴표나 뭐 게시판 등의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네. 게시판에.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받아보시는 가정통신문이나 또 교육시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게시를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여기 회사 구내식당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는 좀 다른 게 추가로 이렇게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대상의 교육 보육시설일 경우에만 네. 해당합니다. 이제 회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내부에만 하셔도 됩니다. 의무는 아니나 좀 더 구체적인 그 설명을 위해서 비치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일주일 식단 나오거든요.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해주셨던 거군요. 네, 이제 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그런 구내식당 이런 데 가시면 원산지 표시 확인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고 먹기 때문에 믿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다 의심병 걸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어디 산입니까? 뭐 산 이거 어디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되죠. 네, 맛있게 먹으면. 저도 김사장님은요? 뭐 똑같습니다. 네. 네, 그냥 원산지가 써져 있는 거는 확인은 해요. 근데 외국산이라는 거는 또 외국산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맛있으면 먹고요. 네. 제 입에 맛이 없으면 원산지 확인을 하고 주방장님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저는.
아저씨랑 근데 싸우셨나? 요즘에는 이 이제 원산지 표시를 단속이 심하니까 네. 그 업장에서는 저도 이제 업장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이제 단속에 걸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내 정확하게 제가 합니다, 이렇게. 이 베트남산부터 시작해서 중국산, 미국산, 예. 일본산 이렇게 예. 실제로 양파도 중국산과 일본산이 들어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산은 좀 딱딱한 그런 이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김성아 잘한다. 잘한다. 주인은 한국산. 예? 주인은 한국산. 아니 반 중국, 반 한국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 알쏭달쏭 OX 계속해서 다음 문제 또 만나보겠습니다. 윤민철 팀장님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친환경 인증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친환경. 전 지금 문제를 듣는 순간 제가 농약에 취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문제가 왜 이렇게 웃기죠? 문제 다시 드립니다. 근데 이제 주부님들께서 친환경. 장 보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구입하실 때 그래도 많이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또 문제로 만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근데 이게 환경 인증 이런 부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좀 무기농.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문제 드릴게요, 감독님. 네. 국내 친환경 인증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자, 고민하셨으면 빨리 들겠습니다. 예, 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만 오를 드셨어요. 네. 자, 무늬만 주부를 표방하셨던 김사동님. 이유 듣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진짜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예. 알쏭달쏭해요, 말 그대로. 어려워요. 어려우면서 다 맞히네. 아니에요. 근데 예. 제가 얼핏 듣기에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 농약을 안 친 제품들을 친환경이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유기농은 뭐냐? 그게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는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유기농, 농약을 안 친 거, 그리고 농약을 조금만 친 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설명이 긴 거 보니까 틀렸어. 아니야 정확하게 뭘 들었어요, 근데?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알겠어요. 감독님. 자, 감독님. 아니, 이게 보면은 3가지로 분류된다고는 저는 X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기농어가 무농약이 돼야만이 이게 이제 친환경 인증을 줄 수 있지. 저 농약을 쓰지 않습니까? 저 농약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저농약은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 그래요? 그럼 지금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감독님 아니 지금 왜 생각이에요. 이거 들으셨구나. 네, 전 맞다고 들었는데 저농약. 그 맞을 수도 있어요. 저농약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예.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 그렇구나. 추가적인 사실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친환경 인증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맞죠? 예, 네. 맞아요. 유기, 무농약, 저농약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농약이 약간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좀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인증은 유기하고 무농약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면요. 네, 유기는 이렇게 합성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또 화학 비료도 아예 사용하지 않은 아니 아는 거, 완전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재배 방식으로 생산한 게 유기농. 네. 인증이고요. 그리고 무농약 인증은 합성 농약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요. 화학 비료는 곤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아주 미량만. 화학 비료는 3분의 1 이하로 네. 사용한 인증을 무농약 인증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별도로 무항생제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무항생제. 이제 아마 계란, 달걀 이렇게 구입하실 맞아요, 때 많이 맞아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은 그 축산물 제품에
인증을 해주는 게 무항생제 인증이라는 게 또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무항생제 장어만 먹습니다. 네. 항생제를 쓰지 않은 장어. 네. 몸에 좋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못 먹어요, 어디 가서. 아유, 아니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은 좀 이렇게 뭐 부피가 갑자기 커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성장이 잘 그러더라고요. 된 것 같은. 성장이 잘 네. 되고 네.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퇴비 진피에서 나온 거 그것만 해야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팍팍 거기 삭혀가지고 네. 쫙 뿌려서 예. 냄새 싹 나게끔 해서 해야 유기농 인정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감독님의 저 이게 아니, 막 거기서 김이 뭐라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 몸에 독소가 쫙 빠진 것 같고 힘이 불끈 솟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그만 드시고요. 자, 장 보려고 나가셨을 때 혹시 이거 보셨던 거 기억나실까요? GAP라는 인증도 봤어요. 네, 있었거든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GAP 인증은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제도인데요.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농산물을 우수하게 관리하는 네, 인증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농산물 우수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이렇게 수확부터 생산 네. 또 이렇게 포장하는 그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해가지고 안전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인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저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소비자들도 좀 꼼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미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안전하게 잘 사서 예, 예. 잘 감독님처럼 맞습니다. 확 끓여가지고 잘 먹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문제 김지호 주무관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해주시죠.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은 친환경 표시를 할 수 있다. 어이? 네, 맞아. 친환경. 조금 전에 윤민철 팀장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내용 아닌가요? 살짝 또 농약과. 다른 느낌이 나요.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 사용하지 않으면 친환 그 설명을 방금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를 저렇게 그렇죠. 내셨을 때는 의미가 또 그렇죠. 있겠죠. 예, 네. 문제 다시 한번 잘못되신 거 드립니다. 아닙니까 문제? 예, 문제 다시 드릴게요. 아, 그래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은 친환경 표시를 할 수 있다. 아. 와 진짜 헷갈리네요. 오늘 이게 농약에 취하는 예. 것 같다니까요, 지금 아, 예, 제가. 저 빨리빨리 정답을 자, 해야겠네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예. 정답 하나, 둘, 셋. 한 분만 X하셨고요. 자, 김산옥 씨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또. 아까 저기 우리 팀장님 말씀에 힌트를 얻었어요. 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조금만 쓰면 무농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쓰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예 안 쓰는 거는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붙여줘야만 될 것 같아서 오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이 지금 말하자면 화학비료, 농약 이런 걸 쓰지 않아야만이 친환경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저도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저기 잘하시는데 틀리는 거야. 자 윤민철 팀장님의 눈빛을 보니까 살짝 X로 좀 돌리고 싶은데 근데 두 분이 설명해 주실 때 팀장님이 되게 희한한 웃음을 아니요 웃으셨어요. 팀장님이 그랬지 속았어 이 눈빛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야, 저런 근데 표정으로- 문제가 네. 너무 이 문제는 너무 알쏭달쏭해. 그렇지 않아도 알쏭달쏭인데 조금 전에 윤 팀장님 설명 듣고 나서 문제 푸니까 더 헷갈리실 더 거예요. 헷갈리죠. 네. 그 팀장님이 저런 표정으로 단속하시는 거예요. 저 바꿔도 됩니까? 바꿔도 돼요? 바꾸세요. 저 X 네, 그래. X 바꿀게요. 왜 X 왜 드신 바꾸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 이 친환경이 저기 함정일 것 같아요. 친환경이 아니고 다른 네, 표시다? 다른 표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표시다. 네. 자, 친환경이 그러면 아니다. 김지호 주무관님 정답 알려주시죠. 맞아. 정답은 그러네. X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앞에 문제 때문에 더 알쏭달쏭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재배한 게 친환경이야 하고 네. 이렇게 임의로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셔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농약 사용이나 화학 비료 사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이나 토양 비옥도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요. 이런 기준을 만족하시는 인증된 농가가 인증된 필지에서 네. 재배하셨을 때만 이 마크를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인증은 저희 기관에서 이제 지정하는 전문 인증 기관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았다 해도 인증 마크만 달랑 표시를 하시면 안 되고 네. 농가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같이 표시를 또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농약에다 비료 치지 않았으니까 네. 친환경이다 이렇게 표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철저하게 하시네요. 근데 아까 살짝 말씀 주셨습니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떤 벌을 받게 처벌. 되나요? 임의로 또 그렇게 하시게 되면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구매하는 품목 중에서 딱 말씀해주신 만약에 A 품목이라고 한다면 홍길동, 뭐 전화번호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가 알면 네. 좋을 그런 그 인증 번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에 같이 8자리 인증 번호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의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앞에 2자리가 15, 이 2자리는 시도별 인증 번호이고요. 네. 뒤에 5자리는 인증서 발급 순서. 그래서 이제 구매하실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3번째 번호예요. 네. 이 3번째 번호가 1부터 9까지 인증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산물을 나타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네. 그래서 구입하실 때 근데 이것만 보고는 저희가 번호를 외워 다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네. 저 번호를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어디서 생산된 건지 또 인증 종류는 뭔지 궁금하시면 한번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 보러 가시기 전에 저 열린 마당을 늘 재방송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하시고 네. 그러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방송 보시고 방송 보고 확인하고 장 보러 가셔도 되고 혹시 잊으면 재방송 보고 또 가야 월요일 되고. 점심쯤에 방송 보시고 저녁 되시기 전에 장 보러 가시면 예. 되고 그러면 안전한 먹거리를 가족들에게 밥상에 올리실 수 정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오늘 또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아마 빗발 칠 거예요. 너무 잘 봤다고. 감독님한테 예. 제가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저도 지금 이 녹화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시죠?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무농약, 유기, 친환경 중에서 그래도 제일 우수한 상품을 찾는다면 친환경인가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네, 드릴까요? 네. 친환경 인증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 무농약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따로 친환경 인증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친환경 네. 인증이라 하면 유기, 무농약도 이제 가공품이 따로 뭐 유기 가공품이라든가 또 이렇게 있긴 한데요. 유기하고 무농약이 돼 있고 유기는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안 일절 써요. 사용하지 네. 않은 걸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무농약은 합성 농약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만 곤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네, 이렇게 두 가지 인증이 친환경 인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네. 인증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불가능해요. 얘기죠. 자기 그렇죠.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받아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예, 예. 네. 어쨌든 인증을 받으면 그건 좋은 제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 저 사람도 좀 인증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저도 인증 받으러 가고 싶네. 다음 문제 예, 윤 팀장님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주 원료는 국산 100%여야 한다. 주 원료는 국산 100%여야 한다.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설명해드리고 문제 내드렸는데 네. 자꾸 힌트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제 힌트가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함정의 주 원료 아닐까요? 맞아요. 예. 아 지금 맞아요. 문제 내주신 다음에 정원 아나운서가 깊은 한숨이. 예. 전통식품 떡, 한과 김치 이런 종류의 음식일 것입니다. 문제 네네. 다시 한번 내주실까요?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주 원료는 국산 100%여야 한다. 고민하셨죠? 네, 예. 갑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의외인데요? 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감독님 설명 네. 듣겠습니다.
전통 여기서 이제 전통이라는 것이 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전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의 주 원료가 국산이 100%가 들어가야 전통이라는 말이 통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 해야 된다. 예. 제 생각엔 말이죠.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음식을 만들려면 100%로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가 아니라 한 80%나 한 이상 정도여야 한다. 70, 한 5%? 아 진짜 자꾸 언적을 나가시네. 나는 이미 5를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100%가 아니라 70, 한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80% 이상은 인증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국산 들었습니다. 100%라면 너무 부담이 될 수 있기 부담이 때문에 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이라는 말 안 쓰면 되지. 아니 또 전통은 들어가야죠. 안 우리가 쓰면 그건 이제 거짓말이지 그러면.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O입니다. 예. 근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김사동님 말씀도 조금 이해가 돼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국산 100%로만 만들면. 그럼 전통을 안 써야지 그러면. 전통이라는 말을 안 써요. 죄송합니다. 설명 좀 설명해 해주세요. 주시죠. 네, 제가 설명해드리면요. 김성환 감독님 말씀 정확하게 맞아요. 맞고요. 네. 전통식품 품질 인증은 좀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인증, GAP 인증 이렇게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그중에 전통식품 품질 인증이 별도로 있고요. 전통식품 품질은 말 그대로 주 원료는 국산을 100% 써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주 원료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주를 차지하는 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원료? 또 이게 국내산을 이렇게 국산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주 원료로 구분해서 아, 이제 그렇군요.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주 원료는 국산 100%를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통식품 품질 인증은 그 국산 100% 주 원료를 쓴 원료를 가지고 예로부터 그 내려오는 방식으로 제조, 가공, 조리를 해가지고요. 고유의 색과 맛, 향을 이렇게 내는 품질에 대해서 네. 정부가 그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거든요. 전통이라는 그렇군요. 목소리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에 현재 56개소, 네. 25개 품목이 지금 인증 지정이 돼 있고요. 광주는 14개소, 전남은 42개소, 42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야, 전통이라는 말 하나 붙이기에도 이렇게 많은 수고로움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네. 노력이 그 들어가고요. 전통 항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전부 다 주 원료가 100% 국산이다라고 라는 거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점검해 준다는 사실 네. 놀랍습니다. 그렇죠. 진짜 믿을만하네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분들께서도 좀 더 그 국민들의 건강에 네.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만드시고 생산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밥상 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문제 내주시느라고 두 분 진짜 고생하셨는데요. 뭐 추가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저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사실은 더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무궁무진한데 좀 시간이 없어서 아쉽고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또 그때 나와서 더 많은 정보를 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네. 만약에 다음번에 나오신다면 오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해주실 수 있나요? 진짜 진짜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고요. 난이도는 좀 더 조정하겠습니다. 네, 아, 네, 우리 감사합니다. 그 장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장 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아마 다음에 못 나오실 거예요. 영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자, 주무관님께서는 오늘 저희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맞추신 부분도 있어서 어. 놀라웠지만 이제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정말 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함께 하신 느낌이 또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어떠세요? 네,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저희 업무를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요. 네, 제가 이제 단속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을 잘 몰라서 또 혹시 이렇게 영업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맞아요. 미처 이렇게 챙기지 못하시는 챙기지 것들. 못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위반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볼 때마다 너무 저희
단속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그런 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됐다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만 제가 부탁드린다면은요. 단속 전에 충분한 그 계도 기간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몰라서 걸리지 않는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홍보도요. 저희 농산물 명예감시원이라고 네, 민간 우리 소비자 단체라든지 생산자 네. 단체 분들하고 같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네. 지도 홍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지호 주무관님도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시청자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아까 이 패널 두 분의 공익 광고를 통해서 확인해 드렸죠. 네, 꼭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늘같이 이렇게 나와서 꼼꼼하게 알려주시면은 판단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제가 장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든 이런 데 가서 확실하게 이제 국산과 외국산을 분배를 잘 장을 봐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왜요? 제가 해준다고 좀 이상합니까? 아니에요. 말이 구차했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정말 무늬만 엄마인 척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좀 이렇게 사랑하면서 좀 깊숙이 알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우리 농산물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그 창으로 그거 하려 했는데 또 해야 돼. 진짜 한번 우리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우리 모두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윤민철 팀장님 그리고 김지호 주무관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과의 인사 나눌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알쏭달쏭 OX 퀴즈 오늘은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그런 문제들도 함께 했는데요. 네. 여러분 장 보실 때 조금 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저희 열린마당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풍성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